매드매드님, 강대호 기자님은 발음이 원래 안 좋으신가요? 그래서 계속 좀 스스로도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영상 시대이기도 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기자 분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의 블랙컴뱃 취재는 저랑 거의 가거든요. 있을 때마다. 최근에는 블랙컴뱃 기사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정 대표와 소통을 원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인터뷰 시간에도 많이 본인의 질문을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원래는 처음 검정 대표랑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일단 대회 끝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례 인터뷰처럼 돼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신청하고 진행을 했을 때는 저 혼자 했었어요. 당연히 단독 인터뷰니까 제가 다 질문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답변 받고, 그리고 뭐 농담 따먹기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블랙컴뱃 팬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기자들이 한두 명씩 계속 이 인터뷰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질문 주고받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라이진이나 뭐 오늘 UFC 314도 그렇지만 이 대회가 끝나면은 프로모터들, 대표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UFC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 형식을 띠고, 라이징 같은 경우도 경기 끝나면 백스테이지에 인터뷰 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대표가 들어와서 기자들하고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미디어 스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둘러가지고 대표를 가운데 놓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의 인터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검정 대표 인터뷰가 그런 식으로 약간 모양이 갖춰지고 있다. 실제로 뭐 제우스 FC 때 인터뷰도 기자들이 뭐 정성욱 기자나 최우석 기자나 저까지 3명이 참여를 했고, 최근에 블랙컴뱃 대회에서는 강대호 기자, 저, 뭐 최우석 기자 뭐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한 명씩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살이님이 이거 질문 주셨네. 인터뷰에 홍구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거는 뭐 대회사 측하고 상호 협의해가지고 올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다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홍구님과의 그 코갱 스파링 영상 공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갈등에 대한 내용들, 입장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간 이야기는 빚고 굉장히 솔직하게 나눴고요. 근데 뭐가 됐든 저는 양측이 잘 협의하고 원만하게 뭐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간질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하는 이간질은 경쟁, 감정 싸움이 아니라 경쟁. 선수가 됐든 팀이 됐든 대회가 됐든 경쟁의 측면에서 제가 이간질을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제가 이간질을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잘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제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검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일단 대회사 측의 요청이기도 했고 저도 오케이 한 겁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십니다. 동구닷컴님 같은 질문.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 선언을 한 후에 유튜브에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불컴 출범 이후 젊은 층 유입이 대거 시작되고 유료 콘텐츠 소비가 정착되어가는 현재와 미래를 본 선견 지명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막 되게 지금 거창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느꼈죠. 저 역시도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텍스트보다는 뭐 인스타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그런 그래픽 또는 유튜브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 소비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부터 이제 글 기자긴 한데 이제 글이 편하죠. 재밌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글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글을 나름 뭐 괜찮게 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했고, 당연히 뭐 과거에는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유튜브가 영상을 통한 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성을 통한 거를 통해서 많이 정보가 갈 수 있구나, 이걸로 많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남아있으면 텍스트로 또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시장 변화를 느끼고 제가 그냥 먼저 뛰쳐나온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다른 방식의 정보 제공의 방법들을 제가 잘해야
사람들이 많이 찾고 궁금해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그걸 못하면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전측이나 다른 분들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도 아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배우고 있는 거고. 아 기자님의 생각을 담은 칼럼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칼럼도 써야죠. 써야 되는데 이제 칼럼 같은 경우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야 글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글이 잘 나온다는 게 뭐 다른 글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짧게 간결하게 확실한 정확한 정보, 정확한 의견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신문 지면에 글을 쓰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저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면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한정된 공간, 예를 들면 원고지 몇 자, 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간결하고 집약적으로 근데 또 뜻이 중의적이지 않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들은 확실히 선배 기자들, 그러니까 지면에서 글 쓰던 사람들이 확실히 좋아요. 그건. 근데 인터넷은 뭐 분량의 한계가 없으니까 좀 퍼트려서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또 원치 않아요. 일정한 길이에 정갈하게 쓴 글들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글을 쓰려면 생각 사유가 되게 깊어야 되고 공력이 좀 들어가고 태고도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영상에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근데 아마 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로.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만큼 알기 때문에 이 글이 그래서 글에 자신이 없으면 자꾸 뭘 덧붙이는 거야. 이렇게. 논문 쓰거나 리포트 쓸 때 보면 막 짜깁기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건 막 붙이잖아요. 막 이것저것 많이 생각한 것처럼. 근데 읽는 사람은 좀 압니다. 그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글 많이 읽는 사람들은 다 알죠. 고트님 유저씨 코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유저씨는 선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뭐 선수도 한번 해보려다가 뭐 아마추어 정도까지 경력을 쌓고 프로로서는 데뷔를 안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UFC 1때부터 다 분석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양한 그 움직임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효준 감독은 연구 대상이긴 합니다. 진짜 관심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일단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지수가 UFC에서 승리를 했고 김태균이 또 PFL에서 승리를 했고 그것도 한두 달 상간의 그런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이퍼라는 어떤 특이한 케이스의 선수도 관리 감독해가지고 여기까지 키우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지도자다. 오랫동안 이 팀이 성장하는 과정들, 지도자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선수 한둘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 선수들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팀이 되고 이러려면 밑에서 아예 시작부터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을 탑 클래스로 올려야 돼요. 일단 이제 최우준 감독의 다음 과제는 물론 당연히 유수영과 김태균을 계속 해외 무대에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는 게 1번일 것이고 2번은 지금부터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을 키워서 어떤 궤도까지 올리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죠. 그래서 1번, 2번을 잘 하면 이제 그게 명문팀이 되는 겁니다. 블랙 컴뱃 오피셜 짐이 명문팀이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제 기준에서는. 다만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 뭐 백사가 됐든 아수라가 됐든 뭐 바이퍼를 필두로 이런 밑에 선수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가지고 성적을 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유저씨는 지금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온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더 명문팀의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팀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이제 격투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수가 성장하는 과정만큼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개성 만점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형의 입장에서 아유 진짜 다들 말 진짜 안 듣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개성들이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격투기를 선택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팀으로 뭉쳐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서 또 파가 갈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도자가 어떤 성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 하느냐 거기에서 팀의 색깔도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팀의 색깔이 주짓수를 뭐 우선으로 하는 팀이야 뭐 레슬링을 우선으로 하는 팀이야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팀의 어떤 분위기 자체도 그 지도자의 성향이나 방식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조금 삐끗 실패하면
이게 팀이 갈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안 탑팀이나 팀메드나 막 20년 넘게 이렇게 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당연히 이제 명문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익스트림 컴뱃도 있고 사비 MMA도 있고 코리안 좀비 MMA, 코좀, 팀파시 뭐 다양한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팀들을 보면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든 알려지든. 근데 그걸 또 통솔하고 그 찢어진 상처를 또 꿰매고 새로운 어떤 뭐 연고도 바르고 이 과정에서 팀이 성장해서 명문팀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지켜본다면 또 흥미로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블랙컴뱃 오피셜 짐은 이제 시작 단계죠. 그러니까 나이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론 피코나 뭐 패트릭 믹스나 한참 뜨고 있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거의 이제 정점에 온 거거든요. 전성기에 들어오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AJ 맥키나 AJ 맥키 어릴 때 데이나한테 게임기 뺏겨가지고 안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AJ 맥키가 이제 누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벨라토르의 대단한 강자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제 안토니오 맥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토니오 맥키가 1세대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 AJ 맥키는 퀸튼 잭슨의 그 증언에 따르면 한 3살짜리가 체육관 와서 막 기술을 막 하고 있더래요. 막 그 훈련을 하고 있대요. 훈련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3, 4살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세대들의 선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게스탄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거든요. 조기 교육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애들이거든요. 다게스탄 그리고 지금 좀 눈에 띄는 중앙아시아 선수들도 마찬가지 그런 스타일들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뭐 박시원이나 뭐 그들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박시원, 이정현, 뭐 오이락 그리고 이제 편예준, 조준건 지금 이런 젊은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조기 교육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색깔이 다른 선수들이라서 이 선수들이 조금 경력을 쌓고 신체적으로 정점에 다다른 시기에 왔을 때 한국 격투기가 얼마나 위로 올라갈지가 저는 굉장히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아 이게 진짜 뼈아픈 얘기인데 너무 슬픈 얘기인데 최민우 님이 잘날이나 오늘 줄리안 에로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제 최승우 선수한테 KO패를 당했는데 이 에로사가 오늘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데런 엘킨스한테 1라운드 TKO 승을 거두면서 지금 연승 중이에요. 3연승 중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알 수가 없죠. 인생이라는 거는. 최승우 선수한테 졌던 유세프 잘라리 랭킹에 들어가 있고 줄리안 에로사가 3연승 중이고 최승우 선수는 이제 계약 해지가 됐고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시점으로만 보면 당연히 최승우 선수가 잘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정으로 보면 지금까지 과정으로 보면 그걸 딛고 일어난 줄리안 에로사와 유세프 잘랄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최승우 선수가 여기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파이터로서의 인생으로 계속 이어서 간다면은 이걸 딛고 또 멋있는 경기를 통해서 팬들한테 감동을 준다면 그 시점에서의 최승우는 이런 좀 악조건을 디딘 대단한 성과가 남는 거고 만약에 은퇴를 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서 또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한다면 지금의 이 실패가 또 자양분이 된 거고 거름이 된 거니까 우린 사람을 그 시점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과정이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뭐 오늘 뭐 제가 뭐 현자라도 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제 스스로도 좀 닭살인데 겸연 좁고 그런데 여하튼 대회사나 선수나 단체나 팀이나 우리가 이제 과정으로 그걸 보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격투기에 더 빠져들시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간순간의 경기 결과를 기대하고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 경기 결과가 궁금하게 되는 거는 그 백그라운드 과정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지는 거죠 경기가. 그것까지 즐기신다면 뭐 새롭게 불컴을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격투기를 보신 분들이나 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검정 대표가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대기실 가서 승자 패자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찍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백부장이 됐든 어떤 직원분이 됐든 찍던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서 찍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시간을 회색쇼로 시간을 메꿨던 거예요. 근데 검정 대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인터뷰하는 인력만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 하려는 인력이 이번에 뭐 사정으로 못 왔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이전처럼 했는데도 이렇게 단축을 시켰으니 엔드게임 할 때
그때는 전문팀이 붙어가지고 인터뷰 따로 분리를 하면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는 건데요. 또 변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모를 변수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로블로라든가 로블로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을 제한 시간을 줄 거냐. 뭐 북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분을 주죠. 최대한 5분의 시간 동안 회복이 안 되면 뭐 경기를 끝내는 거니까. 저스트님, 남들 다 하면서 시간 단축하던 걸 이제서야 하는 것일 뿐. 그렇죠. 이게 막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블랙컴뱃이 생중계를 편성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야 이거 그렇게 연결되네. 이거 처음부터 들으신 분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글은 압축을 시킨다. 이제 그 과정인 거죠. 퇴고를 통해서 대회를 압축을 시키는 과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블랙컴뱃의 성장 과정인데 예를 들면 로드 FC 있지 않습니까? 스포티비에서 중계가 되잖아요. 그럼 스포티비 중계차에 총괄 PD가 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성 시간 안에 경기를 끝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요. 만약에 좀 늦어졌어. 우리가 그 타임 테이블이 다 있거든요. 큐시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몇 분 몇 초, 몇 분 몇 초, 몇 분 몇 분에 이게 들어가고 이게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약속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UFC도 마찬가지입니다. UFC도 그게 날라와요. 큐시트가 어떻게 시간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가 진짜 분당으로 다 날라옵니다. 물론 거기서 바뀔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보고 중계도 이제 광고가 나가는 시간이구나. 미국에서 광고 나가는 시간. 이걸 보고 받아가지고 다른 걸로 덮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이 끼면 이제 그게 달라집니다. 압축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컴은 유튜브 기반의 생중계다 보니까 그런 압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압축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무리 팬이라도 그걸 다 보는 건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그 압축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예전에 이제 로드 FC 보면은 승자인데도 인터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UFC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카드 때 승자인데 인터뷰를 안 해. 이건 왜 그럴까? 그거는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이걸 다 하면 너무 늘어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블랙컴뱃이 처음 도입을 하는 건데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해나가겠죠. 뭐. 조혜준 TV님이 검정 대표는 승자 인터뷰, 패자 인터뷰가 서사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스킵을 하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으니 깔끔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얘기를 라이브 때 저번에 했던 건데 블랙컴뱃은 완결성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완결. 그 완결의 집착이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온 게 문기범 모아라 줄이었어요. 사실 그거는 꼭 완결을 안 시켜도 돼. 그냥 중간에 NC로 그냥 끝내도 됐을 얘기예요. 저는 이게 MMA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결과에 대한 그것도 예측이 힘들고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메인 이벤트가 진짜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결성에 대한 그 집착을 좀 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다양하게 오랫동안 대회를 좀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